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실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아파트 301호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그 옆을 지나가다 창문을 힐끗 보고 발소리를 죽이며 빠르게 걸어갔다.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 그 아파트에 서영이라는 대학생이 이사 오면서였다. 서영은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다니게 되며 마침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그녀는 301호의 첫 발을 들이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사는 즐겁지 않았다. 첫날부터 복도에 불이 깜빡였고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밤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잠을 설치게 되었다. 꿈에서 항상 같은 여인이 나타났고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단지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영은 이를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캠퍼스 생활과 병행해 악몽을 떨치려 애썼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다음날 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발자국이 발견되는 일도 잦아졌다. 발자국은 항상 안쪽에서 시작되어 복도 쪽으로 향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서영은 소름이 돋아 밤마다 현관문을 점검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도 서영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흠칫하며 길을 비켜주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서영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릴 뿐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지친 서영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캠퍼스 친구들이 서영의 집을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우스갯소리로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서영의 친구들은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방 안을 감돌고 있었고 불이 갑자기 깜빡거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서영은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녀가 문을 여는 걸 다급히 말렸다. 그러나 서영은 그 못된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답을 알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 앞에는 다시 그 발자국이 엉켜 있었다. 서영은 싸한 기운에 몸을 떨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방으로 돌아온 서영은 친구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모두의 얼굴이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이 있는 방 안에는 서영의 모습과 똑같은 여인이 서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영은 방금 확인한 자신의 위치와 그 여자의 위치가 겹친다는 사실이었다.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방 밖으로 도망쳤고 서영은 자신의 뒤에 서 있던 그 낯선 여자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301호는 비워졌다. 서영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사건 이후로 301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들은 여전히 그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어느 새벽에는 발자국의 복도를 따라 다른 집 앞에까지 이어진 날이 있었다. 그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외부인에게는 소문의 집으로 불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포소설과 같은 요소를 가미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99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가에 위치한 낡은 고시원에서 일어난 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고시원은 싼 가격과 편리한 위치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는 종종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기 중반 한 학생이 방을 구하기 위해 고시원을 찾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그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지연은 그녀의 방이 꽤 좋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아늑했고 창문도 있어 꽤 쾌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창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시원 복도를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 중 한 명이 밤늦게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문턱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강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뚜렷해졌고 그녀는 명확하게 사람이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이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발소리 외에도 새벽녘에는 누군가가 창밖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불안해졌고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로 인해 몇몇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같은 발자국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복도에 설치하고 그 발소리가 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카메라를 녹화 상태로 채 방으로 돌아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렸던 그 시간 동안 복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이 영상에 놀랐고 상황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신비로운 사건은 관리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고시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이곳 관리인의 딸이 학생들과 함께 살았고 누구보다도 이곳을 아끼던 그녀는 대학 준비에 열심히 매달리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택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 이 고시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지연 역시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작은 재단을 차리고 관리를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고시원은 이전의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고 이상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은 그녀를 추억하며 그녀를 위해 촛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원은 학생들 사이에도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은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진은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이곳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한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저택은 과거에 큰 부유한 가문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언제나 쓸쓸함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은진은 이 저택을 마음에 들어했고 하루빨리 정리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경고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택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조심하세요. 그곳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은지는 그런 이야기를 미신이라 무시하고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자 은지는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서 갑자기 옆방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은지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피곤함에 인해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이상한 느낌의 현관문을 살펴보고는 흠칫 놀랐습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너무나 피곤했지만 이상한 소음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좁은 복도를 따라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은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소리가 나는 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 방의 문을 열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창문에 걸린 커튼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지는 그 순간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저택에는 그녀 말고도 누군가가 함께 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깨어날 때마다 저택 어딘가에서는 인간인지 아닌지 모를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잠에 빠졌고
악몽 속에서 이상한 환영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금발 소녀가 저택의 복도를 따라 슬프게 걸어가다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은지는 마침내 이 소녀의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장서 파일들을 찾아보던 그녀는 이 저택의 과거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수십 년 전 이 저택에 살던 아이로 어느 날 원인 모를 사고로 이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여전히 저택 안에서 떠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은지는 매일 그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음은 줄어들고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진에게 작별을 고한 듯이 말입니다. 은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침내 그 저택이 그녀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그녀는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은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로 속삭였습니다. 소녀야, 너도 평온해지길 바랄게.